반죽을 저희가 이제 치고 나면 냉장고에서 하룻밤은 뭐 보통 뭐 한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을 냉장에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냉장에서 숙성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온 숙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게트라는 빵을 급하면 당일날에도 만들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저온 숙성을 시키면서 좀 더 오랜 시간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게 빵의 풍미를 좋게 하는 거에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온 숙성시킨 바게트 반죽을 저희가 이제 오늘 만들면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저온 숙성시킨 반죽을 제가 이제 분할을 할 건데요. 반죽을 이렇게 덜어서 보면은 이렇게 달표면처럼 반죽이 냉장고에서 하룻밤 정도 쉬면서 발효를 하면서 이렇게 잘 발효가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을 알맞은 크기로,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보통 중량이 350g 정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은 엄청 길다란 바게트를 볼 수 있잖아요. 그 길다란 바게트랑 또 전통 바게트는 살짝 달라요. 그래서 재료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만드는 공정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생각하는 그 길다란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 바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비타민 C나 글루텐이 함유되어 있는 T55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바게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는 T65 트레디션이라고 해서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약간 좋은 품질의 밀가루로 만드는 바게트가 전통 바게트인데, 일단은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바게트라는 게 이제 모든 국민이 즐기는 아침 식사처럼 뭐 즐기는 그런 빵이기 때문에 모두가 균일하게 똑같은 품질의 좋은 품질의 바게트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전통 바게트하고 이런 약간 일반적인 뭐 비타민 C가 들어있는 T55나 이런 밀가루하고 가격 차이를 크게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식당을 갔는데 그냥 일반 공깃밥은 1,000원인데 만약에 잡곡밥은 뭐 2,500원이다, 3,000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중량을 통해서 살짝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우리가 보는 길다란 바게트 같은 경우는 400g 정도에도 분할을 하는데, 전통 바게트를 만들 때는 350g 정도로 중량을 조절해서 약간 일종의 원가 절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게트를 350g으로 나눠서 분할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비 성형이라고 해서 바게트를 만들 때에 좀 더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약간 중간 성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모양을 좀 잡아주는, 이때 중요한 거는 크게 바게트 반죽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가볍게 성형만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바게트의 특징은 일반적인 프랑스 바게트는 보통 몰덕이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손을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워낙에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전통 바게트는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약간의 룰이죠. 룰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반죽에 손을 많이 대지 않고
가벼운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비 성형을 해주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성형, 메인 성형을 하기 전에 이제 메인 성형을 위해서 우리가 모양을 일단 바게트 모양을 길게 잡을 거잖아요. 그냥 잘라 놓은 반죽을 바로 성형하다 보면은 모양도 불규칙하고 또 좀 반죽의 가스라든지 글루텐이 부정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예비 성형 단계예요. 그래서 이 예비 성형 단계 없이 본 성형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죽을 발효통에다가 지금 보시면 반죽을 제가 이렇게 발효통에 담아놨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볼륨감이 탱글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지나면 반죽이 살짝 긴장이 풀리면서 릴렉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메인 성형을 할 수 있다. 보통 대략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통 바게트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전통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로 성형을 하는 게 아니라 제빵사가 손으로 직접 성형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전통 제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통 바게트는 손으로 성형을 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게트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 테이블에다가 밀가루 좀 뿌려주고 그다음에 반죽을 잘 펼쳐주신 다음에 이제 만들어서 이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약 한 50cm 정도 되게끔 해서 천에 달라붙지 않도록 밀가루 좀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잘 올려주는 거죠. 전통 바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민한 반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 바게트를 만들 때에는 바게트 틀이라고 하는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그런 틀에다가 성형을 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원래 이제 유럽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빵을 직화로 굽기 때문에 빵을 어디 이게 틀에다 놓고 굽는 게 아니라 직접 오븐에 닿는 식의 이제 직화로 굽기 때문에 틀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발효천에다가 바로 올려놓고 성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고 이제 그런 이유는 적당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죽에 이제 그러니까 밀가루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산화제, 반죽에 힘을 주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죽이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반죽이 예민하고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빵사가 테크닉적으로 이거를 뭐 르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펀치를 주는 작업을 해주면서 그 힘을 인위적으로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빵사의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빵이 이 전통 바게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는 만큼 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잘 만들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 성형이 끝났고요.
저렇게 만든 바게트는 일반적인 표준적인 방법이고,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요즘에 다시 약간 좀 유행하고 있는 전통 바게트 만드는 것 중에서 끝이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바게트예요. 저렇게 끝이 뭉툭한 게 아니라 끝이 좀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끝이 뾰족한 바게트는 기계로 성형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좀 아티잔의 약간 증거이기도 하죠. 표시, 아티잔 바게트의 표시인 게 요 끝이 뾰족한 바게트예요. 기계로 성형을 하다 보면은 이 반죽이 이 발효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약간의 그 가스층을 그대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만큼 안에가 되게 조밀하고 약간 빡빡한 그런 내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성형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기포들을 좀 간직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굽고 나면은 안에 불규칙한 기공도 형성이 되고, 또 좀 더 가볍고 편안한 식감을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 바게트를 만들 때에는 가급적이면 손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게 좋죠. 또 포르쉐 밀가루가 절대 작업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밀가루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통 밀가루라고 하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 중에서 작업성도 뛰어나고 결과물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밀가루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끝이 뭉툭한 길다란 바게트하고 끝이 뾰족한 바게트의 차이가 이렇게 성형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뭉툭해도 뭐 손으로 성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끝이 뾰족하게 해도 뭐 손으로 성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단지 약간 좀 판매했을 때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끝이 뾰족해가지고 약간 바삭한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끝까지 빵의 살을 잘 느끼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안 하고 뭉툭하게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발효실에 넣고 약 40분 정도 최종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나무 발효실이라고 하고, 또는 실온 발효실, 또는 프랑스에서 제빵 과정에서는 저걸 이제 파리지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리지앙이 그냥 파리에 사는 사람을 파리지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빵에서는 저거를 파리지앙이라고 불러요, 나무 발효실을.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저렇게 꼭 바게트나 이런 건강빵을 나무 발효실에서 발효를 시켰을 때 더 맛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굳이 이런 일반적인 기계 발효실이 아니라 나무 발효실에서 바게트를 발효시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연 발효 빵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기계 발효실에다가 일정한 온도나 습도를 주고 빵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게 발효를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반죽들이 나무 발효실에서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온도에서 발효되고 싶을 때, 크고 싶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커라 라고 좀 자유롭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발효실 쓰는 것은 자연 발효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고, 좀 더 의미적인 게 맛을 결정짓는 것보다 좀 더 큰 거죠. 이제 바게트가 최종 발효를 나무 발효에서 이제 마친 상태죠. 아까보다 조금 더 반죽들이 발효가 잘 된 상태고, 이제 칼집을 내고 오븐에 넣으면 되는 거죠. 칼집을 내는 거는 이제 2차 발효를 통해서 바게트 반죽 안에 이제 잘 포집된 가스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쿠프예요. 그래서 뭐 쿠프는 내시는 분들마다 또 스타일이 있고 또 바게트를 만드신 길이에 따라서 개수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3개, 뭐 보통은 4개 또는 뭐 많게는 5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바게트 칼집을 이제 길이에 맞게끔 편안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낼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그냥 하나만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예열된 오븐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20분에서 22분 정도 오븐에서 스팀을 쏘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이제 19분, 21분 맞춰놨는데 지금 이제 2분 지나니까 칼집이 쿠프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은 발효가 숙성이 이제 2차 발효가 잘 됐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칼집이 안 터진다 그러면은 이제 뭐 스팀이 과했나, 스팀이 부족했나, 아니면 쿠프를 잘못 냈나, 발효가 덜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돌판이 이제 이 폴링 같은 경우는 이제 20mm짜리다 보니까 오븐 스프링이 좋아요. 빵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때 볼륨이 되게 좋아서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안에도 잘 비어 있고 색깔도 잘 나왔고 그래도 바삭하고. 지금 이렇게 바게트를 보시면 색감이 좀 약간 먹음직스러운 짙은 갈색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빵 정도를 보시면서 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65 포리쉐 밀가루 자체가 회분이 0.6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백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약간 노란빛을 띠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5 밀가루를 사용하셨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짙은 갈색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절대 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훨씬 더 구수하고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색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가까이에서 들어보시면 타닥타닥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잘 오븐에서 건조시켜서 구워낸 바게트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서 크랙이 약간 갈라지는 소리인 거죠.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바게트가 노래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가까이서 찍으셔야 될까요? 여기에서 딱 쪼개면 여기서 김이 이제 올라올 거예요. 바게트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워놨을 때에 쿠프의 방향, 칼집의 방향이 우측 상단에서 왼쪽 아래로 향하게 진열하시는 게 정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칼집의 간격이 서로 일정해서 균일한 볼륨을 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잘 구워진 바게트 같은 경우는
칼집을 낸 요 올라온 부분이 살짝 그을리는 다크한 색을 내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잘 구워진 약간 얕은 갈색이죠. 그 다음에 측면까지 하얗지 않고 잘 구워진, 바닥은 크게 그을리지 않은 이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게트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게트 안에 형성되어 있는 크고 작은 불규칙한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길게 잡은 바게트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크고 작은 불규칙한 기공이 고르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게트를 보시면은 크러스트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0.1mm 미만 정도로 굉장히 얇은 크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바삭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구워진 바게트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굉장히 찰져서 안에 기공 자체가 상당히 쫄깃하고 윤기 나는 기공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불규칙한 구멍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오늘 사용했었던 르방과 저온 장시간 숙성을 통해서 안에 이제 효모들이 충분히 효소를 다 분해했고, 그 다음에 발효를 충분히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게트 보시면은 굉장히 짙은 크림색을 띠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구워진 바게트는 이렇게 불규칙한 크고 작은 기공을 형성하는 거, 그리고 안에가 노란 크림빛을 띠는 게 잘 나온 바게트다. 그래서 안에가 크림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밀가루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톨리즈를 충분히 시킴으로써 그 밀가루의 색을 산화를 시키지 않고 지켜낸 거죠. 그리고 저온 장시간 숙성을 통해서 충분히 숙성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게트를 보시면은 이런 바게트가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잘 구워진 바게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한번 먹어봐야죠. 여전히 맛있어. 맛있네. 일단은 잘 구워진 바게트 같은 경우는 바게트가 입천장이 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요, 충분히 냉기가 풀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